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 말은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상대방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요. 회의에서든 친구랑 이야기할 때든 내 주장이 힘을 잃는 순간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논증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단단한 주장으로 만드는 법, 그 핵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내 주장은 항상 설득력이 없을까? 이런 고민 진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도 왠지 모르게 힘이 실리지 않는 그 답답함.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논증입니다. 논증이라는 건요, 그냥 내 말이 맞아!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왜 맞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아주 단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을 짚어보고요. 주장을 받쳐주는 기초, 논거, 그리고 중심 기둥인 명제, 이 둘을 잇는 추론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탄탄한 주장을 완성하는 5단계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논술이라고 하면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눈앞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게 모든 논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강력한 주장은 이 간단한 3단계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문제가 뭐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진짜 원인을 분석한 뒤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2단계 원인 분석이에요. 엉뚱한 원인을 짚으면 해결책도 당연히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 문제 해결이라는 커다란 기계를 움직이려면 그 안에 아주 정교한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하나의 주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 3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품들이 바로 논거, 명제, 그리고 추론입니다. 각각 주장의 기초, 기둥,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 3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 바로 논거입니다. 이건 뭐랄까,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기초공사 같아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주장을 세우고 싶어도 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작은 반박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논거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주장에 왜?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내놓는 모든 대답이 바로 논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논리적인 방패. 바로 그게 논거입니다. 재밌게도 논거에는 2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맛을 내는 객관적인 사실 논거, 또 하나는 감성적인 맛을 내는 의견 논거죠. 통계나 데이터 같은 게 사실 논거에 해당하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같은 개인적인 경험담이 의견 논거에 속합니다. 최고의 주장은요, 이 2가지 맛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듣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탁 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동생이 요즘 욕을 너무 많이 쓴다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대한 논거는 뭐가 있을까요? 동생 친구들 대부분이 욕을 쓰더라는 관찰 결과. 이건 사실 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의 거친 언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분석. 이건 의견 논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훌륭한 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받쳐줄 튼튼한 기초, 즉 논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우리가 뭘 지을지, 건물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핵심 기둥을 세워야겠죠? 2번째 기둥, 바로 명제입니다. 논증이라는 건물에서 명제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 기둥과 같아요. 이 기둥만 딱 봐도 사람들이 이 주장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명제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여기에 대한 딱 한 문장 짜기 대답입니다. 단 걸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처럼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 것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충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처럼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단정적인 문장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명제가 되려면 꼭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단일성, 그러니까 한 문장에는 딱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아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공정성, 모든 OO는 XX하다.
이런 식의 성급한 일반화나 편견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료성. 좀 더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 3회 1시간씩 운동해야 한다처럼 구체적이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추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튼튼한 기초, 논거를 다졌고요. 중심 기둥인 명제도 세웠어요. 근데 이 둘이 따로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둘을 논리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착 붙여주는 과정, 그게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은요, 논거라는 재료를 가지고 명제라는 멋진 요리를 완성하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보세요. 이 재료, 논거가 있으니 이런 과정, 추론을 거쳐서 이 요리, 명제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청중을 납득시키는 논리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추론의 대표적인 레시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역 추론. 이건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은 100% 참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미 검증된 법칙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귀납 추론입니다. 이건 마치 탐정처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까마귀 A도 까맣고 B도 까맣고 C도 까맣더라. 이렇게 수많은 관찰 사례들을 쫙 모아보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충분한 증거는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증을 이루는 세 가지의 핵심 부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조립해서 정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탄탄한 주장을 만드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모든 강력한 주장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해요. 논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증거를, 명제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그리고 추론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이 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답이 부실하면 여러분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설득이라는 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랑 이렇게 논리적인 건축물을 짓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설득은 논고라는 기초 위에 추론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명제라는 건물을 정교하게 지어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논거로 증명하고 명제로 주장하라. 증명 없는 주장은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고요.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증명은 방향을 잃은 증거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자, 오늘 논증의 세계를 저와 함께 여행해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신념이나 주장 중에 더 나은 논증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논증을 갖춘 여러분의 생각은요,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